올해도 세계 각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의 우주를 향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스페이스X와 보잉사는 올해부터 우주 택시의 시범 운행을 시작하고요. 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해 화성 탐사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2018년 세계 각국에서 추진 중인 우주 미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태형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는 특히 세계적으로 네네. 우주를 향한 여러 각국의 경쟁, 또 네. 민간 기업사들의 네. 경쟁이 치열할 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스페이스X에서 이번에 올해에는 네. 시험 운행이 아니라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고요? 이제 화성 가는 로켓을 드디어 이제 발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 1월 30일 경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X에서 기존 로켓이 펠컨 9이라는 로켓이 있었거든요. 이 로켓을 세 개를 합쳐가지고 펠컨 헤비라는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세 개를 합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중량을 실어 나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2024년 경에 이제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라고 이제 이 스페이스X를 창립했던 앨런 머스크가 이제 장담을 했는데 예. 올해 이제 이 펠컨 헤비 로켓을 발사하면서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첫 단계를 이제 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1월 30일쯤 발사 예정돼 있는데 1월 30일이요? 예, 여기다가 이제 물론 날씨에 따라서 이제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예. 여기에다가 이제 이 자기가 만든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를 실어서 아. 이제 올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화성까지 거의 한 17톤 정도의 화물을 실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가장 큰 로켓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화성 하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네네. 가능성이 네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행성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성을 탐사한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좀 되게 설레는 느낌이 네. 드는데요. 이 나사도 올해 화성 탐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화성에 실제로 이 생명체가 존재할까 항상 궁금했는데 이번에 나사가 5월달에 마스 인사이트 랜더라는 착륙선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기존에 있는 큐리오시티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예. 내려서 화성에 착륙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그 땅 속에 뭔가 이제 생명체의 흔적이 있는가 이런 걸 예. 찾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스 인사이트 랜더라고 해가지고 이제 5월달에 발사되면 11월에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을 파가지고 땅에다 이제 또 지진계 같은 걸 장착을 해서 네. 화성에 이제 땅에 지진 변화가 있는가, 또 이제 화성에 또 어떤 여러 가지 뭐 생명체 흔적이 있는가, 또 예. 여러 가지 또 지질 같은 것도 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마스 인사이트 랜더, 인사이트니까 이제 사실 약자인데 예. 내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0년 전쯤에 이제 피닉스 랜더라는 것이 간 적이 있어요. 그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화성의 적도 근처에서 땅을 파고 땅 속에서 지진의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질 구조를 보면서 지구와 같은 딱딱한 표면을 갖고 있는 행성들이 예.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태양계의 진화를 연구하면서 아울러서 여러 가지 또 생명체 흔적도 조사해 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5월달에 나사에서 탐사선을 보냅니다. 예. 네. 앞으로 이제 사람이 직접 가서 이제 탐사하는 전 단계의 지금 그렇죠. 그래서 계획이라고 보는데요. 사람이 갈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자, 화성 탐사선 하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예. 여러 가지 접근을 했던 예,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올해 계획 어떻게 될까요? 예, 2016년에 이제 엑소마스라는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가을에 착륙선이 내리고 궤도선은 계속 돌고 있는데 예. 착륙에는 실패했거든요. 사실 화성 착륙에는 거의 미국밖에 성공을 못했는데 그때 보냈던 화성 궤도선이 TGO라는 건데 네. 이것이 점차 이제 궤도를 낮추고 있어요. 그 궤도선의 목적은 뭐냐면 화성 대기 중에 메탄가스가 있는가, 그러니까 생명체가 내놓는 메탄가스가 있는가를 보는 건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표면에 가까이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야겠네요. 지금 이제 현재는 한 4일 정도에 한 번씩 화성을 돌고 있는데 이 궤도선이 한 지상 한 400km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시간에 한 번씩 돌고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궤도를 낮추고 있거든요. 고도를. 아. 그래서 이제 에어브레이크로 해가지고 공기 마찰로 점점 낮추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죠. 2016년 10월에 도착해가지고 지금까지 1년이 넘게 계속 궤도를 낮추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올해 중으로 고도가 한 400km 정도 낮춰지면 예. 그때부터 이제 화성 대기 중에 낮은 궤도 중에 이 생명체에서 발산하는 그런 메탄가스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화성 표면에 물의 흔적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찍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2020년에 본격적인 유럽의 엑소마스 착륙선이 내려가요. 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화성 탐사 시작되는데 먼저 화성 대기 중에 메탄가스의 흔적을 찾기 위한 유럽
우주국의 그 러시아와 공동으로 하는 건데요. 올해 본격적으로 탐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렇게 참 미국에 이어 유럽도 화성 달 탐사에 네.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그런데 지난해 미국은 화성보다는 달에 좀 더 관심이 네네. 많아 보였어요. 네네네. 올해 미국의 달 탐사 소식은 없나요? 지금 이제 구글에서 하고 있는 루나 엑스프라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 기업들이나 민간들이 달에 먼저 착륙해가지고 네. 로봇을 500m 이상을 이동시키면서 화상을 지구로 전송시키면 2천만 불의 우송 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아, 민간 기업들 대상으로. 네, 원래 이제 이것이 이제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2007, 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2013년에 중국이 창어 3호라고 해가지고 달 착륙선을 내려보낸 적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로봇이 막 움직이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달에 대한 관심이 많이 희미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달에 대한 이 탐사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근데 중국이 이미 국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민간 차원에서만 하자 해가지고 이제 총 32개 팀이 참석했고 네. 현재 5팀이 남아 있습니다. 아. 3월 30일까지 5팀, 미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다국적 팀인데요. 그 중에 한 팀이 먼저 착륙시켜서 500m만 이동시키면 2천만 불의 상금을 얻게 되는데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얻어지는 명성을 가지고 그렇겠네요. 엄청난 투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나라의 경쟁인데 올 봄까지는 이 루나 엑스프라이즈의 우승팀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달에 가는 것까지 뭐 여러 각국의 경쟁, 이스라엘, 미국, 네. 인도, 일본, 예, 우리나라가 빠진 게 조금 아쉽습니다. 예, 좀 그러네요. 아쉽습니다. 네. 화성 이야기할 때도 네. 우리나라는 경기도 화성을 가는 거로 만족을 해야 되니까 예, 좀 네. 농담도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화성이나 달 탐사 계획 종종 들었는데 네네. 올해는 특히 네네. 태양으로 향하는 또 계획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파커 솔라 프로브라고 해서 태양 탐사선이 7월 30일 날 발사 예정되어 있거든요. 예. 네. 7월에서 8월까지 발사될 예정인데 태양에 거의 60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합니다.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하면은 태양의 반지름이 70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태양 반지름의 한 8.5배 정도. 그럼 온도가 거의 뭐 한 1300, 1400도 될 거예요. 그 온도에도 견딜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해가지고 가는데 가까이 가면 굉장히 태양의 중력이 세겠죠. 속도가 초속 한 200km까지 나와요. 네. 인간이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태양에 가까이 접근했다가 다시 멀어지고 한 88일을 주기로 해가지고 태양의 대기를 좀 관측할 겁니다. 태양 표면의 온도가 한 6,000도인데 대기의 온도, 코로나의 온도가 200만 도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표면보다 대기가 더 뜨겁느냐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되고 예. 우리 태양풍이라고 들어봤죠. 네. 태양풍이 이 태양의 대기에서부터 굉장히 빠르게 가속이 되는데 어떻게 이 태양 대기에서 이런 입자들이 빠르게 가속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커라는 사람이 태양풍의 존재를 1950년대 처음 밝혀냈던 그런 과학자거든요. 예. 살아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이 붙은 최초의 우주선이 파커 솔라 프로브라고도 하고 예. 가장 인간이 만든 빠른 태양 탐사선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간에 7월 달에 발사가 되면 올 11월부터 태양에 접근하게 되는데요. 태양의 신비가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예. 그럼 이 우주선은 이 섭씨 1370도의 온도도 견딜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제작되겠네요. 10cm 이상의 탄소 복합 소재를 가지고 다 감싸 가지고 그 안에 장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 인류가 올해도 화성으로 또 달로 또 태양으로 향하면서 분주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태형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